자, 우리 오늘 하게 될 곳 봅시다. 이제 좀 본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난 시간에 급수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빨리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어려워서는 안 되는, 사실 위기가 될 곳은 딱 하나다. 도형이요. 도형. 결국엔 도형과 급수 이야기. 4점짜리가 한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내용은 여전히 뭐 도형의 극한이기 때문에 도형 작도하는 되게 좀 중요해.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 쉽지 않게 출제가 되겠지만 가형한테는 크게 어려워서는 안 된다. 이제 그쪽 파트 연습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급수가 사실은 이 미적분에 들어온 이유를 한 가지 또 의미를 좀 따져본다면 정적분 때문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정적분과 급수, 다시 말하면 정적분의 수학적 정의 때문에 이게 약간 기형적으로 앞에 좀 붙어 있는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또는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진짜 시작은 뒷부분이죠. 이제 미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미분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냐, 바로 목표를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안 넘어가.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이 부분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지로 3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과 미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자, 지수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가형에게 익숙해야 될 수가 바로 드디어 등장하죠. 자연대수 2. 자, 이것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면 좋은데, 이것의 계산 문제는 내신 시간에 아마 시험을 본다면 굉장히 복잡하게 물어볼 수는 있어. 다양하게. 하지만 지금 교육과정의 특징상 이는 수를 정의하는 목적이야. 그래서 이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이 내용이 또는 뭐 이거 복잡한 어떤 뭐라 그럴 거예요. 극한계산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정의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연 로그 그리고 이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가 우리에게 익숙한 함수가 돼야 되겠고, 그걸 기반으로 여기도 결국엔 0분의 0꼴, 이걸 기억합시다. 따라해보자. 0분의 0꼴. 0분의 0꼴 극한 수투와 연합된 부분이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 그 부분, 그리고 이제 테일러 근사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정리하고, 삼각함수도 우선 오늘의 목표는 삼각함수의 극한까지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 우선 우리가 극한이 뭔지 좀 다시 복습을 할 건데, 봐. 리미트 fx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었죠? 맞아? 자, 리미트 x, fx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집어넣을 거냐. 5가지를 집어넣지. 하나, 둘, 셋, 넷, 5개. 다시 하나, 둘, 셋, 넷, 5개. 사실은 수투에서 이미 좀 정리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잠깐만, 요건 음의 무한대예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열 극한 내용하고 이게 별반 다르지 않아서 수열 극한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차이점을 꼭 구분하셔야 될 게,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건 이산적 변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질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거고, 여기서의 x는 연속적 변화 상태, 그러니까 수직선 자체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양의 무한대, 이게 이제 음의 무한대. 그리고 하나의 팁만 다시 좀 기억해내면, 음의 무한대는 보통 치환해서 그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너의 꼴로 바꿔서 풀더라, 부호를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우극한 값, 좌극한 값이 정의가 되겠고, 좌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본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을 거야. 그걸 어디다가 이제 가져갈 거냐, 그냥 지수함수로 가져갈 건데 이 부분은 깊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함수를 그리면서 이미 따라해 봅시다. 점근, 따라해봐. 점근. 점근선이 바로 극한의 아이디어였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갈 때 밑이 1보다 큰 상태라면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 만약에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그럼 이게 점근하니까 영의 수렴,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소위 말하는 지수꼴 극한은 이미 극한의 설명, 뭐 지수함수에서 설명을 했었다, 로그함수도 이미 설명을 했었다. 하나만 기억합시다. 얘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인데 얘는 양방향밖에 없어서 우극한밖에 얘기 못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럼 극한을 왜 배웠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극한은 2가지 때문에 배웠다. 극한 자체도 중요해요. 근데 그 극한은 결국엔 얘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야. 결과적으로. 따라해보자. 미분. 그리고 뭐? 2번째는 그래프를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프를 마무리. 뭐예요? 정의역의 끝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이게 수투에선 큰 의미가 없었어. 수투는 그냥 하늘로 가거나 밑으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우리 초월함수 같은 경우는 극한의 마무리에 뭐가 필요할까요? 다시 정의역의 마무리에 뭐가 필요할까요? 극한이 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물어볼 수 있는 게 정의역의 끝자락 뭐예요? 0보다 큰 방향으로는 얘가 어떻게 되니? 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때 로그, 만약에 2의 x다 이렇게 표현됐으면 얘는 음의 무한대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잘 봐봐. 우리가 사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이렇게 배운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
근데 이렇게 배웠지만 사실상 뭘 봐줘야 되냐면 극한을 배운 이유가 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극한을 알면 수치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예측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미적분 파트는 이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극한을 배운 이유는 함수의 무엇? 정의역의 끝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마무리하려고 배운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건 이제 미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도 계속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함수로 계속 이제 끌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빼고는 나머지를 여기서 깊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이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쪽보다는 이건 이제 패스하고 스스로 좀 정리할 수 있을 수준. 바로 이해 정의인데, 고등 과정에서 이해 정의는 지금처럼 표현되지만 대학 과정에서 이를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언급했던 뭐 테일러 급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대학 미적분학에서 보도록 하고, 우리 고등 과정에서 2라는 숫자, 자 따라해 볼까요? 무리수. 그쵸? 그래서 2.7, 1, 8, 띵가띵가띵가해서 순환하지 않는 이런 무한소수로 표현되는 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 파이가 있죠. 파이는 3.14, 1592 이렇게 돼가지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있잖아. 이 두 수를 보통 초월수라고 부르지. 자, 따라해보자. 초월수. 초월수는 일반 대수방정식의 근이 될 수 없는, 이걸 또 누가 증명을 했어. 뭐하러 증명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일반 대수방정식의 근이 될 수 없는 독특한 수라서 넘어섰다. 그래서 초월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보게 되는 초월수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원주율, 얘는 뭐야? 자연대수라고 부른다. 그냥 수예요, 수. 무리수. 그지? 근데 이 무리수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어떤 함수가 있더라 이거지. 좀 억지스럽게 정의를 해. 1 플러스 x에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왜 여기서 선생님 단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능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질 뿐더러,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굳이 복잡한 문제는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딱 약속 수준. 왜 그러냐면 이의 정의는 고등과정에서 편의상 예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의 정의는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 수학적으로는 얘는 그냥 성질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그냥 따온 거기 때문에 이 이의 정의가 수학적, 다시 할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학 수학에서 배우는 정의랑 어때? 좀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얘가 왜 존재하는 거라고? 2라는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이가 뭔지를 그냥 알려주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봐봐. 1 플러스 x에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대. 근데 그 함수를 보니까 x가 0일 때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 구멍 났어. 함수값은 정의되지 않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거는 존재한다고.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은 분명히 있었던 거야. 봤더니 2.5와 3 사이에 어떤 놈이 있어요. 있기는. 극한 값은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약속한 거니? 리미트 x가 양방향 이렇게 가서 1 플러스 x에 x분의 1이 되는 수를 조사해 봤더니 그게 다른 쪽에서 정의됐던 2랑 똑같더라 이거지. 아무튼 우리는 이걸 2로 약속하겠다라는 거야. 숫자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자. 함수값은, 따라해봐. 함수값은 정의되지 않아. 근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구멍은 나 있는데 계속 뭐예요? 양쪽에서 가까이 가는 극한 값은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얘를 약속했어. 그 얘기는 뭐죠? 너희들한테 이거 외우란 얘기예요. 그냥 1 플러스 x의 x분의 1이 숫자 2라는 걸 그냥 외우란 얘기예요. 딱 고등과정은 얘를 이렇게 정의했어. 그냥 암기야. 알았죠?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값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 극한값을 2라고 부르도록 약속을 하자. 그럼 결국엔 우리가 보통 극한값의 문제를 볼 때는 꼴을 보죠. 꼴 모양. 그래서 이렇게 모양하고 블럭을 좀 맞추는 형태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얘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1 플러스, 잘 봐. 이게 문자 x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위치만 잘 보시면 돼요. 부호까지 그대로 1 플러스 어떤 값이 있겠고 그 녀석의 역수지수야. 따라해보자. 역수지수. 따라해봐. 역수지수. 그럼 얘의 꼴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 하면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가 1로 가까이 가지. 맞죠? 얘가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굳이 얘를 또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 양 또는 음의 무한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쉽게 그냥 1의 무한대 꼴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따라해보자. 1의 무한대 꼴. 너무 독특하죠. 1의 무한대. 야, 1의 무한대면 1 아니야? 그게 아니지. 얘는 1보다 조금 큰 거고 얘는 무한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곳의 극한이 2.7 정도가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모양을. 자, 1 플러스 뿅. 그리고 너의 역수지수꼴로 약속을 해버리고 끝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자고. 자, 다시 넘어가서 요거죠, 요거. 그냥 요거 딱. 그냥 요거. 너. 그리고 너의 뽕! 역수지수. 그래서 무조건 기억해. 여기 마이너스여도 안 되고 무조건 플러스. 1 플러스 너의 역수지수. 근데 얘는 동시에 0으로 가는 1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2라고 약속해야 돼.
우리가 극한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이걸 무조건 X라고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블럭을 그대로 맞춰주면 된다 정도를 그냥 암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그냥 이야기합시다. 1 플러스 0으로 가는 놈 역수지수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녀석의 우극한 값이겠죠. 어쨌든 극한 값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얘 봐. 네가 0으로 가. 그 너의 완벽한 역수지수야.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 이거 가지고 여기 개수 바뀌고 하는 것들도 막 외우고 그러는데 워낙 여기 미적분을 외울 게 많으니까 그냥 기본 패턴만 잘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흐름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냥 네가 0으로 가고 너의 역수지수 꼴이야. 그걸 2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알겠죠? 됐지? 그럼 다른 공식보다는 이 모양 자체를 그냥 기억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굳이 또 이런 공식들을 좀 쓰자면 이건 메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책에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1 플러스 AX에 BX분의 1이다. 이게 2의 B분의 A예요. 근데 나는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다시 봐봐. 저걸 외우느니 뒷부분에 있는 미적 문제 그냥 푸는 게 더 낫다. 선생님이 효율적으로 좀 가자라고 항상 얘기했죠. 근데 왜 네가 2의 B분의 A인지는 알고 있는 게 낫다고. 무슨 얘기냐? 1 플러스 AX라고 그랬어. 그럼 이 녀석의 극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게 0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죠? 나는 이 녀석의 역수 지수가 있어야 되겠고 이 모든 수식의 정리는 그냥 지수 법칙 활용일 뿐이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따라해보자. 역수 지수. 알았어. 역수 지수 이렇게 딱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맞아? 근데 여기 지금 B X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B가 어디 갔냐고. B가 밖으로 빠져 있을 거 아니야. A는 원래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게 지수 법칙 아니야. 그러니까 2의 B분의 A죠. 외우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니? 그죠? 따라해보자. 역수 지수, 법칙. 이 키워드가 중요하지. 이거 가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왜 이거 B 이게 위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외우고 싶다면 외우시고 만약에 시험 시간에 시험 보다가 나왔는데 뭔가 좀 헷갈려. 그럼 원칙만 기억하면 돼. 아셨어? 그런 이야기.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B는 그대로 가고 네가 밑으로 간다. 근데 역수지수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지수 법칙으로. 요거 이렇게 쓴 거예요. 지수 법칙. 요 정도까지 이해 정의만 얘기를 할 거야. 알았지? 내신이라면 여기서 아주 잡다한 내용들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할 거야. 그리고 어쨌든 좀 익숙하게 봐야 되니까 보기 문제는 복습할 때 좀 풀어보세요. 분명히 이거 다 어쨌든 3점짜리 기출문제로 다 가져온 거라서 빈도수는 낮지만 물어는 보더라고. 교육청 문제에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하시고 다른 문제는 좀 풀진 않을게요. 외워서도 풀 만큼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느끼면 되겠죠. 너가 이 꼴이구나 이렇게 그냥. 이를 이용하겠구나. 왜냐하면 X가 2 숫자 2하고 문자 2하고 구별 잘해야 되겠죠. 숫자 2로 가까이 가잖아. 맞아? 그럼 이게 어디로 가? 1로 가까이 가잖아. 맞아? 그럼 얘가 1로 가까이 가는 꼴이고요. 2 이렇게 가면 무한대 꼴이네.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2는 생긴다. 그렇게 보고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맞춰주면 돼? X-1이니까 쟤는 따라해 볼까요? 1 플러스 꼴로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딱 1 플러스 꼴로 맞춰주면 네가 X-2 자 밑이 동일하지. 그리고 난 거기서 뭐가 필요해? 따라해보자. 역수지수.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정확하죠. 나 X-2분의 1이 있으면 딱인데 이따가 말았지. 얘가 지금 부호도 바뀌었죠. 지수법칙에서 너를 바로 예측하냐 못하냐 이거 답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극한 표시하기도 전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0의 0분의 2 역수지수의 전체 제곱 넌 2에 이런 식으로 맞춰주라고 그냥. 됐죠? 근데 이마저도 잘 출제될 가능성은 좀 떨어져. 학교 시험용이라고 좀 보는 게 좋겠고, 그렇다고 그래서 수능에 무조건 안 나와라는 어떤 단호한 표현이라기보단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다. 중요한 게 뒤에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외우고 있고 암기한다. 원칙만 기억하자. 이렇게 기억하자고. 알았죠? 됐지? 이거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뭐 이런 것도 여기 시컨트는 뭐예요?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는 뭐? 코사인의 역수. 이거 그냥 바로 나오겠죠. 이제 조심해. 여기 부호. 여기다 메모해. 보기 6번. 코사인 분의 1이라고 바꿔 써주고 그 다음에 주의. 이거 복습할 때 주의. 나 이거 풀진 않을 거라고. 뭐 조심해야 되네. 부호 조심하십시오. 딱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사관학교 문제. 됐죠? 넘어갑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확률과 통계 자유스토리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그 강의 한 거 찍어 놓은 거를 우리 카페에 올리고 있어요. 조금씩. 전체는 다 못 올리고 그냥 중요한 것만. 특히 사관학교 기출 문제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신해 좀 넣어 놓을게. 그래서 이미 좀 몇 개 올려 놨어. 자유스토리. 예, 자유스토리. 사관학교 기출 문제라든지 좀 중요한 기출 문제 해설 강의 스튜디오 안에서 좀 찍어 놓은 게 좀 있어서 그거 올려 놓고 있습니다.
네, 용량이 좀 커가지고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는데 카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좀 닫아놨어. 그러니까 카페 가끔 확통 문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자이스토리 혹시 가지고 있으면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사관학교 문제였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복습 안 해도 되죠. 로고의 법칙. 됐지? 자연 로그라는 걸 정의할 건데 자연 로그도 로그를 한다. 그러니까 로그 공식이 당연히 필요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갈 건데 어떻게 약속을 하니? 니네 잘 들어. 대학교 가면 내가 처음에 좀 헷갈렸던 게 있는데 대학교 가면 이게 상용 로그야. 대학교 가면 이게 상용 로그예요. 그냥 대학교 가면 또 이걸 그냥 써. 근데 어쨌든 고등과정은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미치를 안 쓰면 상용 로그야. 그 다음에 미치 2인 x를 뭐라고 쓰기로 한다? 이걸 자연대수를 미추라는 로그 따라해보자. 자연 로그. 그래서 내추럴 로그에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버리죠. 그냥 됐지? 넘어가자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치 2인 로그가 우리에게 더 친숙하다라고 보는 게 좀 좋겠어. 어쨌든 우리에게 더 친숙한 녀석은 얘여야 된다. 나형 애들은 구경도 못하는 거다. 어쨌든 됐죠?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지수함수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잡고 써줬는데 이 중에서 미치 2인 지수 이건 뭐 따로 이름을 붙이진 않지만 이 지수함수도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지수함수여야 된다. 하지만 평범해. 왜냐하면 얘는 미치 1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넌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는 기본형이야. 증가하는 기본형 정도만 기억하고 표기법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약속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잊지마. 나는 로그기 때문에 모든 계산에서 로그의 법칙을 쓸 거고 나는 지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계산에서 지수 법칙을 쓸 거야. 그냥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원을 꼼꼼하게 배웠어야 되는 거였던 거고요. 넘어갈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의 본문.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제가 되죠. 사실은 어디로 가냐면 72페이지 갑시다. 보는 관점의 차이 잘 보시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좀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빠르게 좀 가려고 해. 그래도 항상 그렇도 중요한 건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예. 우선 우리가 극한이 등장을 하잖아. 이건 개념 자체가 사실 내가 보기엔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수학 공부만 20년을 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극한은 항상 신비로워. 내가 수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잘 모르는구나. 처음에는 선생님이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 이제 대학 공부할 때 뭐 조금만 공부하면 학점도 잘 나오고 근데 진짜 천재는 있더라고.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없었던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그냥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대학교 와가지고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분명히 구조가 다른 애들이 있더라고. 특히나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선생님은 기하 문제는 되게 기하 관련해서는 그냥 잘했던 것 같아. 뭘 해도. 근데 기하는 잘하는데 항상 길을 잊어. 그러니까 살면서 기하를 적용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잘 푸는. 근데 난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진짜 천재의 과목은 기하가 아니야. 니네 대치동에서 뭐 1타 강사님들 뭐 기하 잘 푼다고 그러는데 이건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진짜 천재는 여기 있어. 난 이걸 느껴. 대수. 그러니까 수라는 게 뭐냐면 수의 기본 구조, 어떤 순환형 구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미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나는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i라는 숫자 있죠. 이거 허수지. 이 허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수를 확장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얘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 주기성은 엄밀하게 보면 대수 관점에서 되게 중요해. 그래서 수의 주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i의 4제곱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수 분류상 4개의 집합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 4개의 집합으로 분류가 돼. 그런데 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저런 분류가 되게 불가능하거나 힘들어 보이는데 저걸 분류하는 게 대수야. 어떻게 순환되느냐? 그럼 저런 순환 구조는 있느냐? 그런 특징들이 있는 수를 우리가 계속 창조해낼 수 있느냐? 이게 머릿속에 그냥 있는 애들이 있는 거야. 나는 일주일 내내 공부해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해서 딱 이해가 됐는데 얘는 그냥 수업도 안 들어도 아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천재는 세상에 존재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진짜 천재는 이거다. 미적분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기하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 수 있잖아. 나는 아직도 얘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 이런 애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좀 약간 좌절을 하게 되지. 왜냐? 생각해보자고. 일주일 동안 내가 죽으라고 공부를 했어. 근데 쟤는 이미 아는 거야.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애야. 선생님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어떤 목표였냐면 사실 이게 학원 강사가 목표는 아니었고요. 원래는 선생님 EBSI 강의를 하면서 그때 대학원도 병행을 하면서 되게 바쁘게 살았었어. 그러면서 목표는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이러면서 좀 더 꿈을 크게 가져보자. 둘 중에 하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교육청 장학관 일을 계속 하면서 쭉 해서 이제 진급을 하면서 갈 거냐, 아니면 공부를 더 해가지고
늦지만 유학을 갔다 갈 거냐 이런 계획이었던 거야. 가족을 버리고 유학을 갈 거냐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것이 딱 접혀져 있던 순간이 바로 또 다른 천재를 만났을 때야. 선생님이 대학원은 좀 늦게 가가지고 학교 근무하면서 가가지고 30대에 갔는데요. 그냥 갓 대학을 졸업해서 온 친구가 있어. 경희대 그냥 수학과 졸업한 친구인데 딱 봐도 얼굴 형 얼건해가지고 되게 유약하게 생겼어 얘가. 그리고 되게 멍청하게 생겼어요 사실. 띵하게 생겼어. 그리고 평소에도 말 붙이면 어눌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 되게 어눌한 애야. 쟤 뭐지?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뭐 이렇게 대학원도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 보면 그냥 다 맞아.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아무리 봐도 쟤는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걔한테 벽을 느꼈지. 뭘까요? 얘는 공부를 안 해도 정말 다 알아. 어떻게 다 아냐면 배운 것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과제라고 그럴까? 어떤 주제가 딱 주어졌을 때 어쨌든 틀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교수님이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혀 증명되지 않은 걸 수업에서는 하진 않거든. 근데 얘는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 둘 얘기를 하면 이미 들으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더라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애였던 거야.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같은 사람이 박사 학위를 따려고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박사는 저런 애가 하는 거다. 진짜 천재. 그러니까 딱 벽이 느껴지는 순간 대학원 공부할 때 박사 학위를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딱 볼 때 여기서 좀 느껴지더라고. 이게 벽의 차이.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천재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 내가 이 벽을 느낀 게 언제라고? 대학교 때 공부할 때랑 그다음에 사실은 나를 결국엔 포기하게 했던 때는 이때였던 거야. 그 대학교 때도 포기 안 했어요. 그 대수천재라는 애 결국엔 미분기하 문제 나한테 물어보러 왔었어. 얘는. 그건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자신감이 생겼어. 내가 쟤를 이길 수 있구나. 실제로 학점도 잘 나오고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대학 수학까지는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논문에 써야 되잖아. 안 되겠더라고. 여기서 왔어. 자, 결국엔 또 무슨 얘기냐? 고등수학에서 쟤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니? 고등수학 수능은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딱 느꼈던 순간이죠. 박사학위 직전 바로 요 벽에서 느꼈어. 그럼 그 전까지는 사실은 다 극복 가능하다는 얘기야. 나를 포기하게 한 건 이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고3 공부하잖아. 고3 수학은 내가 배웠던 수학에 비하면 뭐 한 100분의 1 정도 되려나? 되게 미세한 부분이라고 보는 게 좋아. 물론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데 이게 이 머리 싸움은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머리 싸움은 그 다음인 것 같아. 그래서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그게 뭐 어떤 과목이 됐던지 간에 잘 생각해보면 쟤는 머리가 좋아서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들은 연습의 차이라고 보는데 우리 같은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연습하면 뭘 이길 수 있다? 천재를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여기에요. 그리고 난 연습의 방향을 좀 알려드리려고. 아무튼 요 정도까지 하고 넘어갈게. 여기 봐봐. 극한은 어쨌든 되게 어려운 개념이다.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x가 0에 가까워진다. 양방향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직접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 계속 작은데 아직도 작아지고 있어. 이거 무슨 특징이야.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려고. 자, 그래서 극한의 시작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대입이에요. 따라해보자. 대입. 따라해보자. 대입. x에다 0 대입해봐. 그럼 0이야. 여기다도 0 대입해봐. 0이야. 자, 이건 이제 대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자, 다시 극한이 등장했으면 우선 그냥 대입할 수 있으면 끝내. 대입할 수 있으면 끝내는 거야. 근데 대입할 수 없었던 처음의 시작은 분모가 0일 때였고요. 수트 봐봐. 얘도 0이 되는 순간. 이거 부정형이라고 불렀죠. 이 부정형 중에 수렴하는 걸 찾았는데 얘도 0분의 0 꼴인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이 0분의 0 꼴은 어떻게 기억하자? ln 1 플러스 x x분의 1 뭐예요? 이거 1이다 라고 그냥 표현하도록 약속을 하지. 자, 그런 다음에 왜 이게 증명을 굳이 한다면 ln에다가 1 플러스 x가 있는데 이 바깥쪽에 x분의 1이 있잖아. 이거는 이 로그의 앞에 붙어있는 개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뚜껑으로 올리면 되지.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증명 끝이지 얘는 그냥. 왜냐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보내면 네가 2니까 ln이니까 1이다. 증명 끝. 증명이 끝난 순간 그냥 외우는데 모양을 통째로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죠. 1 플러스 얘가 x로만 쓰인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0으로 가는. 따라해봐. 0으로 가는. 안 따라해. 그죠? 0으로 가는 놈. 됐지? 0으로 가는 놈 그대로 쓰면 이게 1이다. 그리고 하나 더. 로그 a에 1 플러스 x가 있을 때 얘는 ln a분의 1이다. 이거 어떻게 외우니? 자, 봅시다. 너를 통해서 얘를 설명하고 있지? 밑변환 공식입니다. 뭐라고? 밑변환 공식. 자, 어떻게 써주면 되겠니? 로그 a에 1 플러스 x를 표기하는 방식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로그를 왜 배웠겠니?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밑으로 보내라고. 뭐 ln a
ln 1 플러스 x 딱 하나의 키워드예요. 밑변환 공식.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이게 분모로 가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면 외울 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안 틀리겠지만 가끔 헷갈려. ln a인지 ln a분의 1인지. 근데 밑변환 공식. 진짜 밑이 분모로 가야 되니까 끝난 거야. 됐죠? 증명 끝. 그리고 하나 더. 요거. 모양을 그대로 기억해라. XX 모양을 그대로 기억하라. 그렇다면 나머지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이제 넘어가서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의 극한. 근데 잠깐만. 우리가 보통 지수 함수를 먼저 배우고 로그 함수를 나중에 배우잖아. 그 얘는 순서가 바뀌어 있네. 로그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지수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로그의 극한을 활용해서 얘를 증명을 했었거든. 자, 얘도 다시 볼까요? 대입하면 0, 대입하면 0. 그래서 0분의 0꼴이야. 따라해보자. 0분의 0꼴. 확인해. 그럼 여기도 x, 여기도 x. 네가 동시에 0으로 가는 이런 꼴이라면 넌 1로 약속을 하겠대. 알았어. 알았습니다. 자, 증명 어떻게 할까요? 잠깐. 간편하게 빨리 증명하고 갈게. 자,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치환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린 로그를 알고 있잖아. 다시 말해 ln의 극한을 알고 있잖아. 지수를 가지고 ln을 만들면 되거든. 2x-1을 t라고 바꿔준다. 그럼 2x에 너를 우변으로 이항할 때도 t 플러스 1이라고 안 쓰고 1 플러스 t라고 썼어. 또 굳이 이렇게 맞춰주고 있고. 그럼 그런 x는 밑이 2인 너다.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리미트 뽕. 자, x가 ln 1 플러스 t가 되겠고요. 네가 t란 말이야. 그런데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게 통째로 어디로 가? 이것도 0으로 가니까 t가 0이다. 1분의 1이니까 이래. 증명 끝. 치환이에요. 뭐라고? 치환을 통해서 증명. 자, 증명이 끝났으니까 얘는 미안하지만 그냥 외우십시오. 그냥 빠바박 외워. 그냥 오늘은 좀 외우고 가야 돼. 근데 복잡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패턴만 그냥 빡빡빡빡 외우라고. 알았지? 그런 상태. ax. 여기서 처음 볼 때 좀 헷갈리잖아. 왜 ln a냐 이거죠. 그럼 이렇게 외우라고. ln은 다시 로그는 밑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놈. 얘 극한을 따질 때 이게 밑으로 갔잖아. 밑으로. 그럼 지수는 그냥 밑으로 안 간다. 이렇게 거꾸로 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도 치환해서 증명하는 건데 치환해서 증명이 똑같기 때문에 증명 생략하고 그냥 외우도록 할게요. 이거 LNA야. 뭐라고요? LNA. 근데 여기서 잠깐. 여기서부터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슨 정리?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로피탈의 정리를 직접적으로 여기서부터 막 알려주는 선생님들이 좀 계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로피탈의 정리는 쓰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분간은. 나중에 시험이 막 가까워가지고 로피탈의 정리를 써야만 하는 순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로피탈의 정리는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리고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걸 자꾸 공부하게 되면 놓치고 가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되게 좋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2009년에 실제 저격을 당해요. 어떤 저격 당했는지 알아? 로피탈의 정리, 그 다음에 당시에 삼각함수의 근사를 그냥 기하적으로 퉁퉁 찍어가지고 풀던 게 유형이었어. 2009년이야. 그 당시 상위권 강사님들 모니터링 내가 다 했었어. 되게 신기해서 나도 봤어. 근데 나는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었거든. 나는 배운 적이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논리적이지 않은데? 왜냐면 앞쪽을 대대로 채워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퉁퉁퉁 치고 가더라고. 2009년도 평가원 시험에서 이거 다 저격당했어요. 그때 놀랬어. 평가원이 모니터링 하나? 이 생각이 들었다고.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의도성이 좀 강한 느낌이 좀 들었고 우리 책에도 실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로피탈의 정리나 교과를 벗어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나는 우선하여 배우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할게. 여기저기서 배워서 들었으면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되 원칙이 뭔지 알고 그걸 쓰는 건 난 말리진 않을 건데 원칙을 생각하지 않고 얘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푸는 거.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잖아. 그러면 숙제가 시간이 밀리니까 푸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막 빨리 풀어야 되니까 막 기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채워가지고 가려고. 차라리 숙제를 좀 덜 해도 좋으니.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덜 해도 좋으니 원칙적으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 평소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중에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뭐 이런 로피탈 뭐 알려는 줄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안 알려줄 거라고. 왜? 우선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평가원은 이미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한 선이 있어. 내가 그래서 왜 강사님들이 자꾸 이런 걸 알려주나라고 했더니 평가원이 출제를 했다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요 얘기 잘 봐. 선생님이 평가원에서 검수할 때 그런 게 있었어. 그냥 문제를 내요. 문제를 내면 거의 실수 없이 문제를 내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풀이법들이 생길 거야. 그때 뭐 교과 외적인 기능도 이 사람들이 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막 풀어봐. 시간까지 재요. 그래서 교과 내적 방법을 풀고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어떻게 무조건 교과 내적으로만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어. 얘가 만약에 3분 걸렸는데 얘가 1분 걸려. 이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 이건 버려야 돼요. 근데 얘가 3분 걸렸다? 했더니 여기 한 2분 30초 걸린다? 이런 거 그냥 내는 거야. 이거 비슷한 거잖아. 거의 시간차가 없을 때. 근데 뭘 오해하냐면 이 출제 구조를 모르고 나오잖아라고 얘기하더라고. 개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결국 수능에서는 비슷하면 수능 문제는 안 낼 거예요. 이게 6평, 9평이니까 나와. 수능은 또 달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런 기능들 의미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 약속. 로피탈 쓰면 편하잖아. 뭐 미분 공식 갖다 집어넣어서 아니 하지 말라고. 그냥 극한의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하다.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잘 보시고 정리 지금 한 방에 끝냈어. 다른 공식들을 알려주고 있지 않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봐요.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으면 니네 그건 알 거야. 이거 P분의 Q야. 이거 뭐라고요? P분의 Q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하도록 합시다. 빈 공란에 뭔가 이제 씁시다. 내가 왜 자꾸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냐. 2017 학년도 6평 21번 문제가 되게 독특했어요. 극한 문제였습니다. 사인과 ln 그 다음에 다항함수식을 섞었어. 자 이제 여기서 나는 어떻게 고난도 문제를 출제할 거냐. 그리고 얘들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자꾸 자극할 거냐. 자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결국엔 0분의 0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1의 무한대꼴은 2를 정의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걸 계산 문제를 많이 씹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그랬지. 그리고 결국엔 여기서부터 출제될 거라고 얘기했던 게 이거야. ln이 됐던 2x가 됐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됐던 0분의 0꼴 위주로 모든 설명을 해. 그럼 우리가 첫 번째 0분의 0꼴을 수투에서 선생님 또 왜 수투 얘기를 하고 수투에서 어떻게 봤는지 잘 기억해봐. 얘는요 무조건 인수분해 그리고 그 인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기본 구조를 설명을 한다고. 나 자세한 설명을 우선 안 할게요. 인수, 분해, 약분, 대입 이렇게 가잖아. 그런데 이 내에서도 어떤 구조가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x 곱하기 x 야 장난하냐? 1이잖아. 나형은 또 이렇게도 나와. 1이잖아. 그죠? 맞지?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한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x 곱하기 x-1의 제곱은 뭐냐고 0이잖아. 그럼 거꾸로 물어본다고. 이 녀석이 0으로 수렴했다면 분자가 x-1이라는 당연 인수가 얘가 더 많아. 이렇게 가는 거야. 인수추론. 뭐라고요? 인수추론. 인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문제가 수투의 핵심이야. 핵심. 이렇게 킬러를 낸다고. 그래서 이건 그냥 문과 거다라고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애들이 퉁치고 들어온 거라고. 뭘까요? 잘 생각해봐. 자 이제 가볼게. 얘들을 쓸 때 내가 저거 공식은 그래 P분의 Q야. 근데 왜 그렇게 되냐고. 자 여기가 Q야. 이거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P야.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ln 1 플러스 QX잖아. QX. 나는 그냥 뭐라고 그랬어. 이거 똑같이 맞추라고 그랬잖아. 그냥 맞추라고. 뭐라고? 맞춰야 돼. 그러니까 여긴 QX가 있으면 된다고 원래는. 근데 QX가 없고 뭐가 있어? PX가 있고 여기 QX가 있는 거잖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요. 자 얘는 1이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고. 약분이야. 얘는 가지고 있는 거지. 뭐 수투의 내용들을 심고 있어야 돼. 인수분의 약분. 맞아? 인수분의 약분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야? P분의 Q가 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된다고. 근데 그냥 퉁 외우고 가면 뭘 놓치는 줄 알아? 얘가 진짜 설명하고 싶었던 거. 여기는 다항식이 연결되게 돼 있어. 다항식이 뭐? 연결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테일러 근사라는 걸 하나 알려줄게요. 테일러 근사. 아까 뭐 자꾸 테일러 근사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극한에서는 다항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 야, 뭔 소리요? 자, 리미트 잘 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지수부터 쓸게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 1이잖아. 얘는 수학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냐면 이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어. x가 아이고 미안. 쏘리.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가정하에 이 녀석이 1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얘랑 거의 근사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의 x-1은 거의 뭐랑 같다? x랑 같다. 이게 근사예요. 그렇다면 2의 x는 거의 뭐? 다항식 x 플러스 1과 같다. 이게 다항식 x 또는 x 플러스 1과 같다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는 다항함수를 품고 있다고. 뭘 품고 있다고? 다항함수를 품고 있다고.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2017학년도 21번 문제는 뭘 체크했냐면 다항식과 삼각함수와 지수함수를 막 섞어놓고 이거 차수으로 봤어. 정답률이요. 박살 개박살이 합니다. 왜?
그냥 퉁 외우고 갔더니 뭐야 얘를 연결 못하는 거야. 결국 수능은 내가 계속 얘기했죠. 연결. 수투를 포기한 채로 미적분으로 다시 나형 그 미적분 파트를 포기한 채로 그냥 미적분으로 넘어온 경우는 없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결국 4점짜리는 넓게 묶어서 물어본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아니 1로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대들에게 뭐 2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하고 x제곱이라고 물어봐도 누가 봐도 1인 거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면 돼? 너가 x제곱인 거야. 뭐라고? 얘가 x제곱인 거야. 이게 테일러 근서라고. 야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도 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가 1이라는 건 결국엔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보게 되는 저런 ln x 플러스 1 이 녀석은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너 x로 놓고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항식이 있다. 그리고 잊지 마. 이렇게 묶어서 요거까지 넘어가는 건 분명히 의미 있는 구조다. 다항식의 차수 이야기. 여기까지 정도만 얘기할게요. 우선. 그러니까 이거 메모를 해놓으라고. 메모를 해놓으셔. 이렇게 이게 테일러 근사. 그리고 근사는 삼각함수까지 계속 끌어올 거야. 이 정도까지. 그리고 잊지 마. 다항함수의 인수 추론 극한에서는 핵심 요소라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정도는 우선 기억을 합시다. 이 정도까지. 넘어가셔서 뭐 이런 보기 문제는 좀 생략을 할게요. 보기 문제는 생략을 하시고 선생님 설명 더 안 합니까? 안 해요. 끝이야. 뭐 다른 잡다한 공식 필요 없다고 지금. 원칙만 지키면 된다고. 그런 얘기고 넘어가셔서 스텝 1 문제 차분히 봅시다. 이제 그냥 스텝 1부터 4점이에요. 우리 스텝 1부터 4점 문제다. 좀 잡다한 문제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기본형 문제들까지는 좀 선생님이 서술하진 않을 거니까 꼭 복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스텝 1 이거 메모하시고 아직 이 내용은 끝난 거 아니야. 잊지 마. 끝난 거 아니야 지금. 지수 로그가 다항식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얘기를 했어. 삼각함수까지 모아서 테일러 근사 모아서 가야 돼요. 그 정도까지. 여기까지 메모하시고 자, 스텝 1 봅시다. 별표. 수능 특강 레벨 3 변형 문제. 기출 문제는 아닌데 좀 좋아서.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예요. 수열의 극한. 그죠? 그리고 거기에 ln 이렇게 섞었으니까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지. 자, 지울게. 자, 우선은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이게 지금 수식이 주어져 있잖아. 이런 수열은 우리가 본 적이 없긴 한데요. 지금처럼 표현됐을 때 수열 bn이라고 얘기했어. 자, bn은 저런 an을 an항부터 a2항까지 n 플러스 1개 항을 더한 거래. 얘들아, 기억하자. 수열이다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이 수열은 로그로 표현됐습니다. 그냥 로그. 로그로 표현된 걸 다 더하면 밖에서 더하면 진수는 어떻게 돼? 곱해지겠죠. 맞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열을 볼 때 요렇게 돼 있는 꼴은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제 자 ln이 먼저야. ln 이거 안 이렇게 곱해지겠구나. 그런 수열이구나. 이렇게 보면 수열의 표기는 항상 차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뭔 소리야 정영경. an이 이제는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n분의 n 플러스 1. 요게 습관이어야 되죠. 이게 점화의 관계가 보이지. 그럼 끝나네요. 뭐가 끝나는데? bn이 끝난다고. 왜? bn은요 이것들을 차례차례 더할 거고 너는 로그기 때문에 진수가 곱해질 거고 알아서 잘 지워질 거라는 게 눈에 보이면 될 것 같아. 맞아? 선생님이 그걸 선택을 할 거예요. ln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럼 괄호를 이렇게 치고 그 다음 항은 얘보다 하나가 더 크게 차례차례 표현하면 되니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다 이렇게 표기하는 거 어색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갈 거냐 딱 점색에 찍은 뭐야? 난 여기 논리적으로 예측하는 거다. 좀 추론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a2n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n 집어넣어준 2n 플러스 1까지 갈 거야. 그리고 예측 알아서 지워질 거라고. 잘 물어봤지? 그죠? 이 정도면 잘 물어본 거야 시작에. 그래서 어떻게 돼? 뭘 어떻게 돼? 지워 소세지 분필 지워 끝. 그지? 소거. 결국엔 쭉 나열했을 때 이게 소거되는 구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숙제. 뭐 당연한 숙제인데 숙제는 빼서 풀어. 빼서. 야, 뭔 소리야. 야, 이게 뺄셈으로 나오잖아. 따라해보자. 차분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덧셈으로만 그냥 풀 수도 있는 거고. 알았어. 그러니까 숙제는 빼서 풀어봐. 뭐라고? 요거 빼서 풀어봐. 그냥 알아서 지워지게. 그러니까 합으로 지울 거냐 곱으로 지울 거냐 차이라고. 그래도 결론은 똑같다. 뭐가 똑같은데? ln
이렇게 되겠고요. n분의 2n 플러스 1이 된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ln에다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봐. 여기까지는 수열이기 때문에 차례 소거라는 걸 이미 예측하고 저 행동을 취한 거라면 지금 요 상태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밑으로 가요. 극한 보낼 거야. n은 어디로 보낼 거야?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럼 어쨌든 얘가 어디로 가? 2로 가. 맞죠? 아, 그러면 저런 상태라면 우리 ln 극한은 항상 상수 0으로 가는 거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써주면 2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얘가 뭔가 조작을 하나 있어. 이게 지금 bn인데 그 bn에서 ln 2를 빼기로 했다. 문제를 쉽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 그럼 ln 2 플러스 어머나 n분의 1에서 ln 2를 빼야 돼라고 여기 얘기한 거야. 그리고 거기다 또 n을 곱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그런 n을 무한대로 보내겠어. 끝. 2에 관련된 얘기구나. 2에 관련된 얘기구나. 느껴야지. 가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ln이야. 쑥 나눠지니까 1 플러스 여기 조심 2n분의 1이야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왜? n 어디 갔어요? n 여기다 안 두고 위로 올릴게. 끝난 거 아니야. 됐죠? 안 올려도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냥 올릴게. 왜? 너의 역수.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네가 빵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1 무한대 이렇게 기억하라고. 나중에 헷갈리지 말고요. 이게 0으로 가네? 너의 역수 지수네? 2가 있었으면 좋겠네? 근데 없었네? 근데 너는 2 안에서 지수 법칙이어야 되네. 끝.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계산을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죠. 애초에 2분의 1 남겨놓고 2에 넘기면 되니까 2분의 1이야 다. 괜찮니? 문제 잘 낸 거죠? 맞아? 번호대로 친다면 4점이 되기에는 조금 지금 시즌에는 좀 좀 애매하긴 한데 4점으로 나오더라도 14번. 보통 12, 13 위치면 딱 좋은 위치야. 근데 생각해 보자고. 12, 13 위치는 2년 전에는 문제 풀 때 똥 그냥 이렇게 툭 치고 넘어가면 되는 그냥 그런 구조였거든. 근데 요즘엔 어떻게 됐다고요? 10번 때부터 어떻게 계산 분명히 걸리게 문제를 심어놔. 이 그래프를 지금 최근에 보여준 적이 없긴 한데 작년 문제는 8번부터 갑자기 정답이 이렇게 떨어져. 8번부터 있다. 다음 시간에 좀 보여줍시다. 갑자기. 다시 말하면 계산에 계속 심어놓은 거야. 너희들이 11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약간 삐끗삐끗했던 그 느낌이 더 심화됐다고. 어디로 끌고 갔다고? 10번부터. 그러니까 앞쪽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 걸리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거 빠르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내가 지금 기술적으로 한 게 전혀 없다. 여기서 배웠던 선생님하고 배웠던 어떤 교육과정 내적인 행동이 명확하게 있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거라고. 자, 스텝 2는 숙제예요. 직접 푸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디귿이 함정이다. 디귿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거짓이다. 결론을 얘기할 거야. 디귿이 거짓인 근거 뭐예요? 반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꼭 찾아보고 외우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개념용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자, 스텝업 가볼게요. 이 문제가 다소 나에겐 충격적이었던 문제. 다소 나에게 충격적이었다. 의아했다. 자, 지울게요. 네, 지워봅시다. 스텝업 별표를 칩니다. 선생님도 여기다 별을 쳤잖아. 이렇게 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고 나는 여기에 왜 꽂혔냐면 결국엔 변수 다루기. 올해 꼭 기억해.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다변수식 변수 다루기가 핵심이야. 참 당연한 얘기인데. 다변수식 변수 다루기. 근데 이미 변수나 문자가 많은 상황에서 내가 잡고 갈 거냐 말고 갈 거냐 때문에 고민했던 게 6평 21번 그리고 작년 30번이었어요. 그걸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역함수와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변수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핵심은 딱 그거였던 거야. 변수 다루기.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처럼 어떤 이제 다변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문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문자. 그 문자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상수냐 변수냐. 근데 이건 무조건 상수, 이것 좀 무조건 변수인 게 아니라 얘들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야. 우선순위상 지금까지는 너는 상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변수가 되다. 이런 식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문자를 내가 새롭게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갈등이 돼. 그러니까 이미 문자가 막 두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모르는 게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미정상수를 잡고 그럼 벌써 부담되잖아. 잡을 거냐 말 거냐 이 갈등. 그게 여기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래. 하여튼 요 과정의 시작. 그래서 4점짜리 문제의 시작. 내가 보기에는 14번, 15번 위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시 17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아니다. 20 몇 번이었더라? 아무튼 17, 18번 위치였어. 위치는 괜찮아.
근데 이게 정답률이 65% 정도 나왔어. 정답률 65%면 많이 맞았네요가 아니야 지금. 뭘 이런 문제를 65%까지 틀렸을까? 가형 문제인데 10월이니까 뭐 고3만 봤으니까 이런 걸로 통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이 안 돼 있었던 거야. 네, 이제 가볼게. 문제는 어렵지 않아. t가 1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lnx와 직선 잡으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지금 미정인 상태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변수 역할을 하지만 그죠? 어쨌든 변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태라면 뭐 하나 문자 생겼어. 지금 얘에 의해서 변한다.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림에 그대로 있는 거고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치? 우리가 보통 좌표를 잡게 되면 수선의 발을 내리거나 평행하게 써가지고 좌표축의 평행 또는 수직인 상황을 쓰겠다. 맞아. 직선 PH와 또 네가 만나는 점 그냥 교점 방정식을 풀어야 되나 뭐 등등 생각을 했겠죠. Q라고 할 때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다고. 옆에 써놓을게요. 어떤 삼각형의 넓이냐면 OHQ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썼어. 그럼 이거 읽을 때도 잘 보셔야 될 게 넓이를 구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거야. 너무 단순하게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거야. 이게 여기서 얘가 목표라고. 그렇구나. 별 얘기 아니네.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나갔다? 자 보세요. 무조건 좌표 평면은 점이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얘들이 우선순위가 될 거야. 교점. 그럼 교점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교점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교점이냐 체크하고요. 그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써봅니다. 선생님하고 윈터 했었을 때 이 얘기도 했었잖아. 그 지수로고 얘기할 때 딱 연결되는 거야. 그냥 방정식이 필요할 거다. 그랬을 때 아까 했던 얘기예요. 방정식이 직접 풀리냐 이거야. 풀려? 그럼 그냥 풀어. 안 풀려가 문제지. 안 풀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둘 중에 하나야. 글씨가 왜 난리법석이니 현경아. 정신 안 차릴래? 잘 좀 써줘. 안 풀려. 이거 풀려야? 안 풀려. 그러면 그냥 관계식으로만 갈 거냐? 새 문자를 줄 거냐? 이거예요. 결국엔 미적 다르기는. 이거야. 여기서부터. 그걸 모르면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갈등하다 시간 다 가고 대부분. 어떡하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교점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했다. 그 다음에 기하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야 무조건 수선의 발. 근데 쥐가 해놨으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고. 뭐 직각 삼각형 등장할 거니까 삼각비가 됐든 피타고라스 정리가 됐든 쓸 거고. 그리고 하나 더. 그냥 좌표 사이에 차이를 통해 가지고 길이 정보를 얻어내니까 넓이 뭐 이런 것도 그냥 구하는 거잖아. 문자가 됐든 뭐 이렇게 그냥 구하라는 거라고 지금. 그래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한번 풀어보자고.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 나와라 뿅. 너 말고. 확대. 좋았어. 확대. 대치 이강 스카이관은 음성 인식이 가능합니다. 축소. 확대. 놀라운 곳인데. 놀랍죠. 선생님의 어떤 이런 뻥이. 확대, 축소 가볼게요. 프레지. 선생님 지금 쓰는 프로그램이 프레지 알고 있나요? 요거 대학교 때 니네 여기저기서 아니지 지금도 중요할 수 있어. 발표할 때 스토리텔링으로는 최고야. 선생님 별것도 다 만들었거든. 근데 사회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들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 사실 수학은 좀 한계가 있죠. 특히나 선생님이 기하 벡터 같은 경우는 문제를 다 푼 다음에 기하 벡터는 공간도형 이게 없어진 게 되게 아쉬워. 공간도형 문제잖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림이 불명확한 경우들이 좀 생기거든. 그치? 왜냐하면 공간을 평면으로 압축 축소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공간도형은. 선생님 문제 다 푼 다음에 항상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3D 안경을 하나씩 나눠줘요. 나눠주고 딱 돌리면 진짜 보여. 미안해 거짓말했어. 3D 안경은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어쨌든 공간 얘기를 여기다 다 표현해 줬었거든. 다 그려가지고 직접 돌려서 막 보여주고. 안타깝게도 기백이 사라지는 바람에 나의 날개를 잃은 게 아니냐. 어쨌든 보자. 평면 확대했어. 뭐 할 건데 지금 너 삼각형 넓이 구하겠다고 지금. 근데 첫 판부터 막히는 거야. 왜 막히는지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해. 근데 얘가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서 문제를 다시 볼게. 그냥 실수 t가 있는데 t에 대해서 이 직선과 얘가 만나는 점이라고 얘기했어. 야 여기가 1이야 지금. 여기가 1이라고. 그럼 t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래 교점이 요 음수 위치, 그러니까 양수고 음수 위치에 있다.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t가 다시 할게. t가 1보다 작으니까 미안.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가 1이었고 1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가서 교점이 여기 어디 있나 봐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알았어 거기까지. 그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P에서 X축에 내리는 바를 H. 이거 야 그러면 너희들은 자 봐.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를 따라가 볼게요. t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난감한 거죠. 잘 봐. 방정식을 풀 거 아니야. 방정식이 뭐냐면 ln x가 다시 할게요. y는 ln x가 있고 x 플러스 y가 t인 걸 만족하는 x좌표도 y좌표도 t에 관한 식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살짝 당황한다고. 어떻게 하지? y는 t-x니까 t 마이너스 x가 ln x다 이렇게. 나는 그런 x를 써야 되는데 그런 x를 쓸 수가 없잖아. 이런 x를 어떻게 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냥 지르고 가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야. 난 이 방정식 못 푼다고. 안 풀려. 그럼 둘 중에 하나 가면 돼. 이 등식을 그냥 그대로 등식으로 놓고 풀거나 아니면 새 문자로 잡거나 어떻게든 풀려요. 어떻게든 풀린다고. 근데 관계식으로 놓고 가면 자꾸 x, y가 엉키니까 x와 y 구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자. 자, 이거 숙제예요. 뭐가 숙제야 또 갑자기. 그냥 풀어보라고. 내 설명 들으면 집에 가서 그냥 풀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점 P를 잡고 가야죠. P를. P의 X좌표를 내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걸 못 풀겠어 지금.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아니? 그냥 A라고 쓰되 이게 음함수죠. 이게 뭔 또 음함수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는데 못 찾을 때 쓰는 게 음함수야. 근데 여기서 음함수를 안 배웠잖아. 그냥 놓고 가라고? 너 X좌표를 A라고 하자. 그럼 저 P를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A, 이렇게 쓸 거고 그다음에 뭐 LNA라고 쓰겠지만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교점이니까 지금 저기서 쓴 LNA나 T-A나 어쨌든 같은 거잖아. 내 말 맞죠? 요 정도까지 써놔. 근데 나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넓이 ST를 구해야 돼. 근데 저 그림상으로 보면 지금 잘 보세요. 이 밑변의 길이가 그냥 이게 A인 거 아니야. 지금 그냥 A. 내가 잡아놓은 A. 그냥 X 좌표요. 교점에. 맞아? 그런 다음에 너는 길이가 뭐니? 뭐긴 뭐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지가 역함수 그냥 써놨네. 2A. 내 말 맞아? 그냥 2A라고. 여기 2A. 그럼 나는 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의 A야. 어떡하지? 뭘 어떻게 여기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있잖아. 목표를 잃지 말라고. 나 이게 아니라 T에 관한 식으로 쓸 건데 이게 소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음함수 법이에요. 음함수예요. 이게 A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T에 관한 식이 그 안에 있다고 지금. 못 찾을 때 쓰는 게 음함수. 그게 작년 수능 30번. 그럼 그거 미분하는 게 음함수의 미분법. 음함수의 미분법은 구조적으로 합성함수의 미분을 내포한다. 그거야. 내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 아무튼 시간에 그렇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여기 왔잖아. 그냥 로그 다시 할게. A를 2항에 대단한 거 아니죠 지금. 요 A는 A가 아니다. 뭐 A가 아니야. 여기는 2의 A다. 플러스 ln A는 T다. 그럼 얘는 뭐예요? ln A 곱하기 왔잖아. 뭐가 왔는데요 선생님? 뭐가 자꾸 와서 여기 있구만 이게. A, 2A가 있다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냥 수 감각 문제죠. 이게 여기 있어. 벌써 보고 시작했다면 그냥 이게 문제 안 잡고 가도 된다는 얘기 지금. 그냥 이 관계만 가지고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만 설명하면 문자가 헷갈릴 것 같아서 잡고 가겠다 이거야. 이렇게 잡는 법을 음함수라고 내가 지금 표현하는 거고. 스포일러 던지는 거고. 미분법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볼 건 음함수 다루기다. 작년에 21번도 그랬고 30번도 그랬고 유행 타고 있다. 다시 한번 유행을 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너 뭐라고 쓸 건데? 뭘 뭐라고 써? 넌 2의 T지 뭐. 끝. 2의 T라고 이게. 안 써도 되죠? ln A 곱하기 2A.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얹어주는 건 A 곱하기 2의 A가 2의 T제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결국엔 관계. 세 문제를 통해서 그냥 두 문자의 관계 얘기를 한 거라고. 그리고 얘가 물어봤던 건 답이 끝났네요. T가 1로 갈 때냐 어디로 갈 때냐 잠깐만. T가 아니라가 맞네요. T가 0으로 갈 때네. 그래서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하고선 T분의 하고선 이거 왜 또 2배인지 알겠다. 야 답은 그냥 1이야. 계산은 그냥 준 거죠 지금. 되게 조작적으로 문제를 만들었지. 근데 난 의도했던 것 같아. 너희들이 변수 다루기를 잘 못할 거야. 그래서 좀 자극을 줘야 되겠구나. 수능 전에 이렇게 10월달에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위기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니지. 근데 이게 60% 중반이다. 누군가에겐 위기가 된 거고 어떤 애들은 찍었을 거 아니야. 이거 되게 못 본 거라고. 60%가 되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지.
우리는 안 된다. 뭐 무조건 맞는다. 어쨌든 여기서 4점짜리 문제가 등장을 한다면 기본 계산 문제는 무조건 3점일 거고 지금처럼 좌표 수식 주고 근데 올해는 이게 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우리 책으로 그냥 완전히 편입시켰잖아요. 수원. 교육과정이 직접 들어왔다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지수함수 해석, 로그함수의 대칭성 해석까지 써서 역함수 관계 물어보고 좌표 해석하면서 극한이나 미분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나도 좋은 구조가 됐어. 예전에는 왜 안 좋았어? 지수 로그가 그냥 아예 간접 철자로 넘어가니까. 그지?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할 수 있다. 4점짜리는 또 좌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또 수능 얘기를 잠깐 합시다. 수능 얘기를 그래, 이런 4점짜리가 있어.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 극한 파트를 이야기할 때 4점짜리 두 문제를 모두 다 극한으로 내기는 부담스러워요. 또 생각해보면. 여기는 분명히 극한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과 삼각함수의 극한이 있는데 이제 알겠지만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는 빼박이야.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삼각함수 극한과 도형 문제 4점짜리는 준킬러로 무조건 하나. 근데 거기다가 좌표 평면에 있는 저 극한을 또 4점짜리로 내면 부담돼. 그래서 맨날 어떻게 나왔었는지 알아? 여긴 그냥 3점 나왔어. 결국엔 안 나왔던 얘기야 이게. 그래서 계산형 문제는 지수로고 도형 문제는 삼각함수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성이 조금 더 올라간 걸로 보는 게 좀 타당하다. 준비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제에 좀 많이 심어놨으니까 좀 푸셔야 되고. 아셨지? 넘어갈게요. 이 정도까지 넘어갑시다. 문제 괜찮지 이거. 딱 이런 문제인 것 같아. 뭐 못 풀만한 문제가 아닌데 위기에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그랬죠. 넘어갈게. 자 이제 도함수 이야기 잠깐 합시다. 도함수 이야기까지 하고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10시에 시작을 했지? 여기서 끊고 딱 저 시계로 11시까지 쉬었다가 바로 시작합시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쉬는 시간 동안에 혹시 질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가 됐든 뭐 조교 선생님들이 계속 들어오게 할 거니까 물어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숙제 검사를 중간중간에 하면서 선생님 쉬는 시간에 조교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미리 그냥 뭔가 질답을 좀 더 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쉬는 시간도 그렇게 활용하시도록 합시다. 자, 쉬었다 갈게요. 어디? 아이고 잠깐 이거 잘못 썼네. 어머 2A라고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썼구나 내가 지금. 여기 잘못 썼네요. 2A 미친 거 아니야? 네. 여긴 상관없지? 그렇죠? 수정했고 영상도 수정됐고 네 감사합니다.